그래서 아들은 계속적으로 상급 지역 일대로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는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 어머님은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한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787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아들네가 한 2년 전에 같이 살다 30평대 방학동 신동아 2단지 사서 분가했고, 내 식구가 있다 혼자 32평 살기 너무 커서 더 새거인 센터피스 24평을 작년 8월에 계약해버렸습니다. 잔금은 진짜 어렵게 상가를 팔고 대출이랑 지인에게 5억을 빌려 입주는 했습니다. 세금을 안 내려면 8월까지 트리베라를 팔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집을 팔아야 돈이 생겨 5억을 갚아야 돼서 증여를 못하고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될까봐 걱정이에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대표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자로서 지금 기름 센터피스 아파트에 전입 중에 계시고, 그동안 거주하고 계셨던 트리베라 아파트만 잘 매도를 하신다면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매도할 수 있는 그 기한이 약 4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정상 범위 내에서 매도를 좀 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고, 혹여나 매도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서 아들 내외에 저가 매매로서 양도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 내외에 저가 매매해서 양도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실 경우에 이 당사자 양쪽에 전부 다 실익이 있는 방향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후자를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리베라 아파트 우리 아들 내에 저가 양도하셔라, 그렇게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 자체가 기름 뉴타운과 맞닿아 있는 미아 뉴타운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미아 뉴타운 지역 일대에서 가장 대장급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대장급 지역인 이 기름 뉴타운 대장 아파트인 센터피스 아파트로 상급지 이동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잘하셨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방학동에 있는 신동아 2단지 아파트인데, 여기는 아들내외 같이 거주하셨던 아들내외가 내 집 마련을 하면서 2년 전에 취득을 하신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아파트보다 앞전에 보신 2010년식인 지금 준신축인 트리베라 아파트로 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아들내외 쪽에서는 신축이기도 하고 거주의 만족도 높이면서 상급 지역, 상급 아파트로 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답변을 드리면서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미아 뉴타운에 있는 레미안 트리베라 아파트에 이 네 가족이 거주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30평대에 거주하고 계시다가 이제 우리 어머님만 혼자 남으셔서 기름 뉴타운 일대에 있는 대장적인 센터피스 아파트로 평수를 좀 줄여서 이동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센터피스 아파트를 취득했던 당시는 2021년 작년 8월 달에 취득을 하셨고요. 전입도 함께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아 트리베라 아파트는 2022년 8월 달까지 매도가 완료돼야지만 우리 어머님은 2주택이시지만 일시적으로 비과세를 받고 A주택을 매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A주택에 아들내외랑 같이 거주하셨다가 아들내외는 C라는 주택인 방학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로 이사를 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30평대이시고 여기 아들내가 거주 중에 계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상증세법 제44조에 의하면 이 직계 존비속 그리고 배우자 간의 양도재산의 부분은 사실상 증여로 추정한다라고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아들내에 매도할 경우에 그거는 증여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면은 우리 아들내외에 증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냐라고 봤을 때 증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매매 대금이 입증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증빙 서류가 확인이 된다면 이런 직계 존비속 간에서도 매매가 성립이 된다. 따라서 아들내외에 이
방학동에 있는 아파트 6억대죠, 6억대. 지금 시세가 6억대인데 이 6억대를 매도하시고 매도한 자금으로 트리베라 아파트를 취득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그걸 저가 매매라고 하는데 이 법으로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르면요, 이 저가 매매에 있어서 기준금액 그 이하로 만약에 매매할 경우에 증여세 또는 양도세가 일정 부분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상적인 매매를 하려면 당연히 증여와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 수준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기준 금액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준 금액. 자, 저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양수인과 양도인으로 나눠지는데 기존에 있는 금액보다 저렴하게 매매할 경우에 당연히 증여세로 볼 수밖에 없고요. 양수인한텐. 양도인은 기존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매할 경우에 양도세를 일정 부분 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 수준의 기준 금액은 얼마 선으로 볼 수 있냐라고 봤을 때요,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에 적은 금액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증여로 보겠다라는 이 상증세법 제35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 이 반대로 양도세 기준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에 따르면 부당행위 계산의 방식에 따라서 양도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에 적은 금액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양도세를 또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내면 안 되는 수준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기준 금액을 우리는 알아야 될 텐데 이걸 한번 대입을 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시가라는 건 뭐냐면 이 아파트의 시세를 뜻하는 겁니다. 시세. 자, 증여받은 시점에서부터 증여일로부터 6개월 전 또는 3개월 이후에 그 매매된 매매 사례가액을 기준 삼아서 아파트는 보고요. 매매 사례가액이 없다 그러면 감정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트리베라 아파트가 1차와 2차가 있는데 몇 차인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를 기준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요 앞전에 몇 개월 전에 10억 5천에 시세가 거래된 게 있습니다. 매매가. 자, 그러면 이 매매 금액이 지금 10억 5천이고 이 10억 5천을 시세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세. 시가. 자, 여기에 대가라는 건 우리 아들내외한테 얼마에 매도할 거냐, 양도할 거냐 그 기준을 대가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가는 시가의 30% 또는 3억 원보다 적은 금액이 얼마일까요? 자,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은 3억 원이죠. 3억 원. 자, 따라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보다 적어야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매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가가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한 2억 9천 정도 나와야지 저가 매매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대가는 한 7억 6천 정도, 이 정도의 우리 아들내외 저가 매매로 양도를 할 경우에 3억 원보다 적기 때문에 이 차액이 적기 때문에 저가 매매가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따라서 이 저가 매매의 기준 금액은 약 7억 6천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7억 6천. 그리고 양도세 기준에서는 이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가 우리 어머님은 이미 비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과세는 계산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머리 아프게 이거 계산 안 하셔도 되고 증여세에 대한 부분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 어머님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보다 적게 양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7억 6천 그 이상 아들내외한테 양도를 하셔야지 저가 매매가 성립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들은 지금 이 시세가 6억 원대인데 이 6억 원대에서 7억 6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이 대출 한도가 나올 수 있죠. 지금은 DSR 기준이 2억이 초과돼야지 DSR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2억 원 이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7억 6천에 충분히 이 아파트에 충분히 미아 트리베라 아파트에서 대출 한도가 40%가 나오기 때문에 갈아타실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갈아탈 수 있고, 그리고 1년 이내에 매도를 하시고 1년 이내에 트리베라 아파트에 전입을 하셔야 된다. 이러면 뭐가 되냐면 우리 아들네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년 전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고 비과세 요건이 충족됐고 1년 이내 매도만 하시면 되는데, 이게 남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 집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1년이라는 장기간 시간이 여유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7억 6천에 대한 이 계약금 10% 정도만 납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죠.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1년 이내에만 잔금을 납부하시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네에는 충분히 이득이 클 수밖에 없다. 자, 다시 쉽게 매매 금액 지금 방학동 신동아 6억대인데 지금 상급지역 일대는 미아 트리베라 아파트 7억 6천에 저가 매매 받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대출 한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사 가실 수 있고, 그리고 7억 6천에 10% 계약금만 준비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계약이 성사가 되고 성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 성사가 되고 전입하시고 그리고 1년 이내에만 잔금을 납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만 잔금 납부하시면 충분히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년 이내에만 우리 방학동 신동 아파트 매도만 잘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비과세 받고 상급지역 일대로 갈아타실 수 있고, 우리 어머님은 일시적으로 비과세도 받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실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제 3자한테 매도하시는 것보다 아들한테 매도를 해야지 더 유리하고, 아들도 마찬가지 지금 기존에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에서 다시 준신축 아파트로 오는 거 아닙니까? 상급지역으로. 또 여기서도 지금 시세가 10억 5천인데 우리 아들은 7억 6천에 구입하신 겁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시세 차익이 또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2년 이상만 거주한 이후에 또 언제든지 매도를 하신다면 트리베라 아파트도 비과세를 받고 또 이보다 더 좋은 상급지역 일대로 또 갈아타실 수 있다. 그래서 아들은 계속적으로 상급지역 일대로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는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 어머님은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한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아들 내외로 이 7억 6천 이상으로 저가 매매하는데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서 잘 상의하십시오.